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요령 제1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나 환영하고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담당 선생님의 역할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의 역할을 살펴보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수집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사건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반복 질문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확인하고 혹시 빠뜨린 정보가 있는지 점검하며 또 다른 참고 자료와의 교차 검증을 위해서 반복 질문을 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가해 학생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담당 교사는 피해 학생의 명확한 진술 기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는 법정 소송에 준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는 직접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교육청과의 행정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한다면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청이 패소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수사나 재판 과정처럼 모든 주장을 다시 한번 검증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도신문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요. 가해 학생 입장 부모님은 종종 왜 우리 아이에게 유도신문을 하나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도신문은 의도적으로 가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해 학생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히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대조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의 초기 대응과 심의 절차는 구분이 됩니다. 학교 폭력 담당 교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함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담당 교사의 대응을 평가하거나 징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는 것이며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중에 별도의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며 교사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교육청을 통해 징계 요청 등의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학생과 보호자는 위원회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반복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명확하게 부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나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불만사항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학생이 이 구조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